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얼마 전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교수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글 기억하시나요?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올린 학우의 글이었습니다. 모 교수는 한 학생을 일으켜 세워 그 학생이 음탕한 것을 증명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익명의 학우와 오랜 시간 인터뷰하였으며 강의 담당 교수를 찾아가 발언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짧게 전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내용에 불편함을 느낀 학생은 강의 시간에 설명한 전문 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교수는 강의 시간에서 다루는 내용은 학문적인 언어이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의하였으며 강의 내용에서 불편함을 느낀 학생은 자신이 설명한 전문 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강의를 들은 익명의 학우는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느껴졌고 해당 강의를 더는 수강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학교 측의 빠른 대응으로 논란의 강의 열흘 만에 해당 교수는 다른 교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학교 생활 중 교수나 선배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학우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악취가 종종 풍기곤 하는데요. 특히 뉴실크로드 센터에서 학술문화관으로 가는 길에 오수가 유출된 듯한 냄새가 심하게 풍겼습니다. 건물에서 오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한 곳에 고여있던 물을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밟고 지나가는 탓에 오수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고약한 냄새가 그 방면에 퍼지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개강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원인이 불분명한 냄새로 인해서 많은 학우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수업을 듣기 위해 학술문화관에서 실크로드 쪽으로 통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랜 시간 동안 학교 측에서는 냄새의 원인에 대한 규명도 없이 적절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는데요. 시설과 측은 오래된 오수 배관이 터진 것 같다라며 학교가 오래됨에 따라 배관도 낡아 터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설과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터진 배관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쾌적한 캠퍼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남부 국경 폐쇄를 엄포하며 멕시코와 민주당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경 폐쇄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현지 시각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멕시코는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천 명의 사람을 막기 위해 매우 강력한 이민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더는 불법 체류자를 받지 않을 것이고 다음 단계는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남미 국제 정세의 혼란으로 인해서 미국의 입국을 희망하는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종이 섞인 나라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세계 정세를 책임지는 일종의 경찰 국가로서의 행동을 해왔지만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 간의 갈등의 격화 같은 국가 안에서의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에 무분별한 이민의 수용을 근절하고자 하는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빈곤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국경을 넘는 난민들에게 인도적인 조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변화할 국제 정세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나른한 오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다들 점심 드시러 많이 이동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 수업에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 제작진이 알차고 신나는 방송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금주의 아이돌인데요. 작년에 제작된 아이돌 대백과 2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돌 대백과를 리메이크한 방송으로 아이돌들의 명곡이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요계, 아이돌 시장에서의 뒷이야기와 그에 관한 곡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으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그 아이돌 주제로 방송 꾸려갈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4월 첫째 주 금주의 아이돌 시작할게요. 벌써 4월이 다가왔네요. 일교차가 좀 심하지만 낮에는 정말 따뜻해진 것 같고 꽃도 하나둘씩 피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슬슬 벚꽃이 필 생각에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설레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4월 첫째 주 금주의 아이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인 아이돌 그룹인데요. 최근 2년 안에 데뷔한 아이돌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아이돌로 꾸려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아이돌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아이돌은 비올레타로 돌아온 그룹이죠. 바로 아이즈원입니다. 아이즈원은 2018년 10월 29일 데뷔한 대한민국의 12인조 한일 합작 걸그룹으로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풋풋한 신인 아이돌입니다. 한일 합작 걸그룹답게 9명의 한국인 멤버와 3명의 일본인 멤버로 구성되어 있죠. 아이즈원은 신인 아이돌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컴백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항상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18년 엠넷에서 방영된 프로듀스 48에서 시청자들의 투표로 만들어진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즈원의 멤버들은 최종화에서 1위부터 12위까지 기록한 장원영, 미야와키 사쿠라, 조유리, 최애나, 안유진, 야부키 나코, 권원비, 강혜원,
혼다이토미 김채원, 김민주 이채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민 프로듀서가 뽑은 아이돌답게 첫 데뷔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그 말을 입증하듯 라비앙로즈가 발매되자마자 역대 걸그룹 초동 10위, 신인 걸그룹 초동 1위에 도달했으며 벅스에서 1위, 엠넷에서 6위, 진입 8위, 멜론 9위 등 신인 걸그룹답지 않게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아이즈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창 프로듀스 삭발할 때 제가 응원하던 연습생의 순위가 오르면 같이 기뻐하고 내려가면 제 1인 마냥 슬퍼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프로듀스 때부터 얼마나 노력했는지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아이즈원의 모습을 보면 저도 괜히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즈원의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이즈원의 데뷔곡입니다. 라비앙로즈 듣고 아이즈원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해볼게요. 네, 아이즈원의 라비앙로즈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즈원은 프로듀스 48로 이름을 알린 만큼 멤버들의 데뷔 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쿠라와 채연의 우정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사쿠라는 2위 소감 발표 때 이채연이 12위로 살아남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쿠라는 본인이 2등으로 뽑혔을 때 나름대로 침착한 모습을 보였지만 12등 후보가 4분할 화면을 거쳐 12등이 이채연이 호명되었을 때는 오열하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즈원의 공식 케미는 채예나와 조유리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자타공인 아이즈원의 공식 커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데뷔 전부터 둘이 같이 붙어다니며 연습생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선 어김없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특이하게도 두 사람은 소속사도 각각 다를 뿐더러 같은 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죽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어 팬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데뷔 전부터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즈원으로 데뷔했을 때 그 케미가 빛을 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즈원의 멤버는 초반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모두 다 A등급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B등급에 장원영, 최애나, 김채원, C등급에는 권은비, 김민주, F등급에는 조유리, 강혜원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 노력 끝에 지금의 12명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김채원은 단 한 번도 데뷔조에 들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데뷔하는 등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즈원은 프로듀스를 처음부터 봤었던 저에게는 특히 애착이 가는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럼 이쯤 하고 다음 곡 들어볼까요? 얼마 전 컴백한 아이즈원의 곡이죠. 비올레타 듣고 다음 아이돌에 관해 이야기해볼게요. 네, 이번 아이돌은 어떤 아이돌로 꾸며질까요? 바로 JYP의 트와이스의 후배 그룹 있지입니다. 있지는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로 이루어진 2019년 2월 12일에 데뷔한 그야말로 신인 중의 신인인데요. 있지라는 이름은 너희가 원하는 거 전부 있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있지는 영어로는 잘 나가는 여자아이라는 속어이기도 하며 일본어 발음으로는 숫자 2를 연상시켜 추후 일본에서의 활동 또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의 선배인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나온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있지는 데뷔 전부터 멤버들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슈로 떠올랐죠. 예지는 더팬, 류진은 믹스나인, 채령은 K-POP 스타와 식스틴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채령은 아이즈원 채연의 동생으로 채령의 티저가 뜨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있지는 타이틀곡 달라달라와 뮤직비디오가 나오자마자 누리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달라달라 뮤직비디오가 18시간 23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K-POP 그룹 9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데뷔곡으로서는 1위라고 하네요. 또한 음악방송에 출연하여 걸그룹 최단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M카운트다운 뮤직뱅크 쇼음악 중심에서 2회씩, 인기가요에선 3회를 달성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JYP에서는 멤버들의 많은 떡밥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의 공식 계정으로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를 개인으로 올려준다던가 데뷔 전 멤버들의 녹음 현장을 공개하면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컴백이 기대되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있지의 데뷔 앨범인 It's Different의 수록곡 Want It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짜증나게 놀아볼래 완전 신나게 항상 있지에 달라달라만 듣다가 수록곡 들으니까 색다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금주의 아이돌, 신인 아이돌 그룹편 아이즈원과 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아이돌은 어떤 그룹일까요? 새롭게 뜨고 있는 빅히트의 신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그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 알아볼 그룹은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후배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즉 TXT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이후 5년 9개월 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5인조 보이그룹입니다. TXT의 유일한 맏형이자 연습생 생활을 제일 길게 한 연준, 리더인 수빈, 메인 댄서인 범규, 리드 보컬을 맡은 태연, 마지막으로 빅히트 최초의 혼혈인 휴닝카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XT는 빅히트에 나오는 신인 그룹인 만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계 직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및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으며 빌보드가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3월 12일 데뷔 앨범인 꿈의 장 스타가 빌보드 200에 141호 진입하면서 대한민국 보이그룹 데뷔 음반 중 빌보드 200 최고 순위라는 진기록을 세웠으며 타이틀곡 어느 날 머리에서 풀이 자랐다를 통해 데뷔 일주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쯤 하고 멤버들의 TMI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팀 내에서 제일 울음이 많은 연주는 연습생 시절 월말평가에서 댄스, 보컬, 랩 부문에서 전부 1위를 한 적이 있는 실력파라고 합니다. 연습생들 사이에선 전설의 연습생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팀 내에서 리더를 맡은 수비는 팀 내 중간 나이라서 다른 멤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쉽게 말을 건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리더가 되었고, 순둥순둥한 얼굴과는 반대로 굉장히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팀 내에서 메인 댄서를 맡은 범규는 작곡에 능한 멤버이고, 이목구비가 매우 뚜렷해 혼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태연은 16살로 이제야 막 커피에 눈을 떴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휴닝카이는 메인 보컬이자 팀의 막내로 웃음도 많고 평소에 애교가 많아 멤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TXT의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TXT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듣고 다음 아이돌로 넘어가 볼게요. 볼까요? 이번 아이돌은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데이식스 이후 2년 6개월 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이며 댄스 그룹으로서 갓세븐 이후 4년 2개월 만에 선보이는 그룹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데뷔한 지 1년이 된 신인 아이돌 그룹으로서 7년차 연습생이었던 리더 방찬이 직접 멤버들을 구성했으며 박진영의 손을 타지 않은 유일한 그룹이라고 하네요. 노래, 춤, 랩, 작곡, 작사, 편곡까지 할 수 있는 만능 리더 방찬을 중심으로 맏형이자 메인 보컬인 우진, 메인 댄서인 리노, 메인 래퍼 창빈,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현진, 리드 래퍼 한, 필릭스, 승민, 아이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아이즈원과 비슷한 듯 다른 방식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엠넷에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된 동명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레이키즈를 통해 9명의 멤버가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연습생 개개인의 대결을 통한 서바이벌과 다르게 팀 대 회사의 대결이라는 형태의 서바이벌로 박진영이 탈락할 멤버를 정하려 했지만 다행히 방송에 출연한 9명의 멤버 모두 데뷔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여 데뷔한 스트레이키즈는 그에 맞는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2018년 남자 신인상 부문을 휩쓸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골든디스크와 아이원 서울가요원 대상, 가요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그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럼 스트레이키즈 노래 듣고 올까요? 스트레이키즈의 My Face 듣고 올게요. 지금까지 아이즈원, 있지, TXT, 스트레이키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주의 아이돌, 신인 아이돌 그룹편, 마지막 아이돌만이 남았네요. 어떤 아이돌일지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서 프로듀스 48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거기서 꿀성대로 불리던 박혜윤이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어떤 그룹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체리블렛입니다. 체리블렛은 2019년 1월에 데뷔한 FNC 엔터테인먼트의 10인조 신인 아이돌 그룹으로 FNC 엔터테인먼트가 AOA 이후 6년 만에 런칭한 두 번째 걸그룹이자 FNC 엔터테인먼트 최초로 외국인 멤버가 무려 4명이나 있는 다국적 그룹입니다. 체리블렛은 체리와 총알이라는 대조되는 이미지를 합친 단어로 체리처럼 사랑스러우면서도 에너제틱한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저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체리블렛은 특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체리블렛의 세계관에는 다양한 게임 맵 퀘스트를 가진 체리블렛이라는 운영체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멤버들은 활동마다 새로운 게임 앱을 부여받고 퀘스트를 깨기 위해 멤버 각자의 로봇과 필살기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 멤버들의 주특기를 말해보자면 혜윤은 방벽 방패, 유주는 장거리 미사일, 미래는 해피바이러스, 보라는 거대화, 지원은 중거리 기관총, 코코로는 회복, 레미는 로켓 펀치, 체리는 파워부스터, 릴리는 해킹, 메인은 투시라고 하네요. 이렇게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체리블렛의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체리블렛의 데뷔곡인 Q&A 듣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1 이름 뭐야 큐트 몇 살이야 메신저 아이디 궁금해 미칠 것 같니 Q3 어디 살아 Q4 저리 경은 너의 두 눈에 호기심 정말 가득해 Playboy 네 질문도 다 뻔하지만 왜 자꾸만 끌리니 관심 없는 척해 빙빙 돌려 말해 살짝 튕기기 나만의 밀고 당기기 Let's turn 너를 말해줘 하나부터 시작 열까지 줄만해 Q&A 앞으로 잘 부탁할게 나를 알고 싶어질 때 스무고개를 넣듯이 내게만 몰래 질문에 say 묻고 답해 바로 물어볼래 다 말해줄게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탐구하는 시간 금주의 아이돌. 이번 주에는 신인 아이돌 그룹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아이돌이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채워줄지 매우 기대됩니다. 내 아이돌을 소개하고 싶다 또는 이 아이돌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다음 주 방송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협찬 쿠폰 드리니까요. 내 아이돌의 음악도 듣고 협찬 쿠폰을 받아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 금주의 아이돌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학우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이주영,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하고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마르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4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